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존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원리 4가지를 설명하시오. 혹은 실존주의 상담의 4가지 관심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실존주의 이런 문제 나오면은 죽자 고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죽음이죠. 내담자가 죽음을 인지함으로써 좀 더 이런 내담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삶이 유한하구나, 이 유한성에 대해서 깨달아서 좀 더 실존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유와 책임입니다. 삶에 대한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고립. 자, 사람은 홀로 와서 홀로 떠나죠. 내담자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도록 한다. 그리고 무의미입니다.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백의 인지적 상담에서 인지적 오류 3가지를 제시하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우리 그래도 5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일 개추론이라고 해서 5가지 외워두시고요. 먼저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는 판단 과정을 이분법 2가지로 나눠보는 오류죠. 그리고 과도한 일반화는 한두 가지로 일반화하여 여러 상황에 전체에 적용을 하는 오류고요. 개인화는 자신과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시키는 오류고요. 선택적 추상은요, 중요한 상황 대신 부분적인 상황만 기초로 하여 전체를 보는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적 추론은 결론에 대한 증거나 논리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다 라고 백이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에 관련된 문제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백 하면 바로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3가지가 있죠. GOT, BIS, 그리고 PSS가 있는데, 자, 먼저 고트입니다. 고트. 자, 일반 직업 분류죠. 흥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홀랜드의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BIS, 기본 흥미 척도죠. 자, 이거 한국어 같이 써주셔야겠죠. 자, 간단하게 GOT의 하위 척도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6가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자, PSS, PSS. 자,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 자, 여기까지만 써주셔도 되고요. 밑에 써주실 분들은 뭐 추가로 써주셔도 되는데 굳이 안 써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의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 3가지씩 쓰고 설명하시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투사적 검사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반응의 다양성이에요. 자,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독특한 개인의 반응을 통해 개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어의 무력화예요. 자, 정확히 검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검자는 검사에 대한 방어적 반응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의 풍부함입니다. 자, 다양한 표현을 유도하여 내 수검자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 뭐냐? 자,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한 편이에요. 자, 그리고 검사자나 상황 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검사의 채점과 해석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철학적 과정 5가지를 쓰시오. 자,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도식하실 때 가성선결주. 자, 가성선결주해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먼저 인간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자, 인간은 성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선하고 이성적이며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자, 인간은 결정을 내릴 권리와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2개 다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입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요 핵심 단어 가성선결주 외워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예, 아니오 등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검사가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검사 해석이 쉽고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 시행 시간이 짧다. 비용이 경제적이다. 그리고 검사자나 상황 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이 없어 객관적이다. 자, 그래서 요거 다 기억 안 나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 있죠? 해석,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시행 시간 짧다, 경제적, 그리고 객관적이다. 요거 정도라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예, 아니오 등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가 가지는 단점 3가지. 자, 아까 장점 봤는데 이번엔 단점 3가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요거예요. 내담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차원에서 검사 문항들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은 전체 다 써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개인이 응답하는 방식의 부정 또는 긍정적 응답과 같은 일정한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반응 경향성에 의해 반응이 오염될 수 있다. 자, 요거 앞에 너무 기시다 싶으면은 반응 경향성에 의해 반응이 오염될 수 있다. 요거만큼은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문항의 응답이 제한적이어서 무의식적인 요인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 혹은 자, 수검자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수검자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 문항의 응답이 제한적이어서 이 내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탄광근로자는 월 200만원을 받고 봉제공은 월 100만원을 받는다. 이 두 직종 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상적 임금격차가 있다. 보상적 임금격차의 개념 및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통해 두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시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써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보상적 임금격차 개념 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직종의 불리한 점을 임금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다른 직업과 균등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즉, 보시면 탄광근로자는 200만원 받고 봉제공은 100만원 받죠. 왜? 탄광근로자가 더 위험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발생하는 요인 5가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작 교책성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작업의 쾌적성입니다. 작업이 쾌적하지 않고 위험한 불이익을 금전으로 보상해준다. 그리고 교육 및 훈련 비용이죠.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높다면 보다 높은 임금이 책정될 거고요. 책임의 정도, 책임이 따른 직업이라면 책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겠죠. 자, 이런 거는 뭐 변호사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패 가능성이에요. 불확실한 장래를 가진 직업이라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보상적 임금 격차는 고작 교책성으로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근로자의 임금 격차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었던 고작, 교책성 있죠? 자, 요거 5가지 내용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탄광 근로자는 봉제공보다 고용이 불안정하며 쾌적하지 못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책임의 정도도 크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옳다. 라고 그냥 넣어서 풀어서 써주시면 간단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경쟁적 요인 5가지를 쓰시오. 자, 3가지에서 5가지 쓰라고 나올 수 있는데 5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5가지 외우는 게 좋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식할 때 인보시효질이라고 외우겠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 자,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죠. 근데 뭐? 인적 자본 투자로 인한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입니다. 자, 요거 쓰시오니까 설명은 굳이 안 써주셔도 되겠지만 볼게요. 자,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을 반영하므로 인적 자본 투자 차이로 인해 생산성 기여가 차이 있다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상적 임금 격차 방금 봤었죠? 고작, 교책성 등 근무 여건의 차이에서 오는 합리, 불합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임금 격차다. 그리고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입니다. 노동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특정 직종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해도 짧은 기간에 단기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효입니다. 효율 임금 정책이죠. 자, 우리는 이 대기업에서 쓴다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 임금 격차 발생할 거고요. 자, 그리고 질적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입니다. 자, 같은 인적 자본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노동자의 그 자질, 노동자의 그 뭔가 일머리, 잔머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